네, 방금 이경은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참 힘든 장입니다. 맞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지수도 딱 잡아놓고 아주 힘든데요. 자, 이럴 때 명쾌하게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저야 뭐 상관이 없는데 네. 많은 사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전문가 분들도 좀 굉장히 힘든 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다. 오늘 아침 미국 증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상태고요. 정말 우리 시장은 3천은 회복했습니다만 종목이 너무 차별이 심해요. 네. 또 특히 지난번에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주가 지수 3천 넘어가면 뭔가 포트폴리오 한번 재구성해보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그 2주 전에 낙폭과대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면서 지금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3천선 올라야지 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3천선 올라왔는데 낙폭과대주들이 안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무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장은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명백하게 이렇게 그 메커니즘에 따른 그런 어떤 흐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면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나 뭐 에너지 국가나 심지어 좀 이따 제가 준비한 자료 보는데 되겠지만 미국 증시도 굉장히 반등이 빠른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 메커니즘을 바꾸려면 물가가 떨어지든지 성장률이 다시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둘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잘 안 꺾여요. 그 두 번째는 성장률 둔화나 우려감인데요. 지금 이머징의 성장주,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그리고 성장주 IT 이런 것들이 상대적 약세고 그중에 코스피와 IT 대형주 약세인데 이게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자를 하나 보시면 나스닥 차트하고 코스피 차트를 비교한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 보세요. 100에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 올라온 폭이 75% 올라왔어요. 반등폭이. 근데 지금 코스피 한번 보세요. 코스피 200. 지금 30%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퍼링 때문에 선진국 시장하고 우리가 소외된 이머징 시장 그리고 이건 IT가 못 올라가면 이거는 해결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변곡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초가 물가 쪽에서는 11월 FMC이고 그다음에 성장률 쪽에서는 인프라 법안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런 어떤 한국 이머징 국가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종목 교체에 대한 딜레마가 생겨버렸죠. 그렇죠. 야 이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종목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이 빠졌는데요. 그럼 일단 코스피 지수 밴드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한 2,850에서 2,870이고 상향은 3,200에서 3,250인데 이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한 업종이 강세고 낙폭과대 업종이 약세인 거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12월 달 인프라 투자 법안 네. 통과하는 거. 그다음에 11월 FMC에서 어떤 예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뒤편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11월 FMC에 사람들이 뭐 파월이 아니면 페드가 어떤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변곡점이 나올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11월 FMC는요. 물가에 대한 부분, 그 통화 정책도 나오지만 이제 성장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큰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FMC 나올 때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시장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당분간 좀 시장의 모멘텀을 바꿀 만한 뭔가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오늘 누리호가 발사할 예정이죠. 오늘 오후에 발사가 될 예정인데 오늘 오후 5시 발사가 확정됐다는 소식 현재 속보로 전해지고 있네요.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자력으로
최초로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로 입증이 되는 것인데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함께 듭니다. 함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분간 이런 어려운 장세, 박스권 장세란 말씀이신데 그럼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예.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이게 제가 자꾸 이게 대형주나 IT를 좀 피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8월 말 9월 초에도 계속 지금 2달 동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 보십시오, 엔터주 보십시오 이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가고 있지만 제가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좀 잘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지난번 박스권이 2910선이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권에서 저점 찍고 갈 때는 저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에서 크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한 섹터가 계속 가고 약한 섹터 계속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도주 장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2850에서 2870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요때는요 낙폭과대주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배당 수익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3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고 요건 제가 좀 이따 두 번째 자료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 주도주는 좀 쉬어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올해 이제 기간 조정 받고 많이 안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주도주로 바뀔 수 있고요. 2,700까지 떨어지면 주도주 전체 세팅 다시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2,700은 좀 오버인 것 같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바라고는 싶은데 네. 원하진 않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2,800이나 2,870까지 와줘야지만 그래도 어떤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차트를 얘기를 좀 갖고 왔는데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가 안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시장의 메이저고 이걸 공매도 친 세력이고 아까 했던 물가나 성장률에 대한 그 트리거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면 20% 선까지 반등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빠뜨려서 반등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2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네. 되잖아요. 그리고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3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메이저는 어떤 걸 택할까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FMC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FMC 나오고 인프라 투자 나올 때까지는 IT 쪽은 조금 반등이 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11월 FMC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사람들은 11월 FMC에서 이거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테이퍼링 금액을 월 150억 달러 정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미리 공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월 150억 달러를 하게 되면 내년 7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돼요. 근데 그러면 2014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14년도 12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했다가 2015년도 1분기에 금리 인상 하려고 그러다가 러시아 무너졌죠. 그리고 중반기에 2015년도 중반기에 중국 무너졌죠. 유럽 무너졌죠. 2015년도 하반기에 중국 무너졌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했던 시점은 2015년도 12월 달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때 물가가 2% 이하예요. 근데 지금은 파월이 9월 달에 그랬잖아요. 물가도 계속 일시적인 게 아니고 내년까지 갈 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갈 것 같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여차 없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걸 9월 달 FOMC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7월 달에 FOMC 딱 끝나고 테이퍼링 딱 끝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성장률이 안 올라오면 그리고 물가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했기 때문에 3%대가 계속 올라가다가 2%까지 떨어져도 그때는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돼요. 예전 같으면 2% 떨어지면 금리 인상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IT가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달까지 성장률 안 올라오면요. 금리 인상 해야 되잖아요. 성장률 안 올라오고 금리 인상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IT는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로 IT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형주 가져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년 7월 달에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성장률 보고 나서 결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역시 정책 관련주인데 문제는 2,800선까지 떨어지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 올라오는 폭도 미비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낙폭 과대 종목들은 테크니컬 리바운딩 수준이고 정책 관련주나 모멘텀이 있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의 강력하게 올라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그나마 작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뭐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시장을 또 정확하게 또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주시니까 또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 또 FOMC 회의 있기가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에 있기 때문에 IT는 좀 피하고 개별 종목 장세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삼성전자는 네. 제가 볼 때 많이 올라와 봐야 한 8만 원대 중반. 그 제가 지난번 모니터링 했는데 8만 원대 초반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많이 올라가 봐야 9만 원대 초반.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해안을 함께 제공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